당신이 몰랐던 조선을 알려주는 조이선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밤, 흐느끼는 여인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드러납니다. 그 순간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고요를 갈랐고 거대한 그림자가 여인을 덮쳤습니다. 핏빛으로 물드는 듯한 강렬한 효과음과 함께 화면은 이내 얌전됩니다. 단 한 번의 불꽃 같은 사랑. 그 대가는 죽음이라는 잔혹한 이름으로 찾아왔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 속 가장 은밀하고도 위험한 공간인 양반집 안방. 그곳에서 피어난 금지된 관계는 과연 어떤 비극적 최후를 불러왔을까요? 그들의 욕망은 결국 어떤 파멸을 향해 치달았을까요? 앞서 보았던 그 비극적인 장면이 다시 한번 섬광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귓가를 때리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 하지만 이제 화면은 깊은 밤, 고요만이 감도는 양반집의 정형을 비춥니다. 으스스한 바람소리만이 그날 밤의 공포를 어렴풋이 전할 뿐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릴 없는 잔혹한 결과가 눈앞에 펼쳐진 지금. 양방가의 고요한 밤을 깨뜨린 하녀의 처절한 절규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과연 그녀의 금지된 사랑은 왜 그토록 잔혹하고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이제 그 비극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위험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고요한 양반집 안방 풍경이 화면에 펼쳐집니다. 정갈한 이부자리와 문갑, 창호지 문이 보이고 한 하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방을 정리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묘한 기대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조선시대 양반집 안방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질서가 엄격하게 지켜지는 곳이자 안주인의 권위가 절대적인 성격이었죠. 이곳 하녀에게는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주인의 시선조차 마주할 수 없는 엄격한 신분이 부여되었습니다. 숨 막히는 침묵과 규율 속에서 그러나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욕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하녀분이는 어려서부터 이 양반집 허드레시를 해왔습니다. 늘 고개를 숙인 채 주인의 명에 복종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낮은 신분으로는 감히 드러낼 수 없는 생기와 호기심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단조로운 삶의 균열을 일으킬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집안의 도련님, 이후원이었습니다. 그는 수려한 외모와 뛰어난 학식을 겸비한 제목이었지만 가문의 기대와 유교적 굴레 속에서 남모를 고뇌를 안고 살아가던 외로운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안방을 오가며 시중을 들던 분이는 우연히 그의 깊은 외로움과 인간적인 번민을 엿보게 됩니다. 도련님 또한 여느 하녀와 다른 분이의 총명하고도 애틋한 눈빛에 점차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죠. 그들의 첫 만남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선과 찰나의 순간들이 쌓여 서로에게 닿아서는 안 될 감정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신분의 벽은 너무나도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적인 끌림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려 했습니다. 안방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은 오히려 그들의 은밀한 감정이 싹트기에 더할 나위 없이 위험하고도 완벽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이 금지된 감정은 어떤 파국을 향해 치닫게 될까요? 신분제 사회에서 금지된 사랑은 과연 어떤 파멸적 결과를 가져올까요? 분이와 이원이 은밀하게 시선을 주고받는 순간들이 짧게 교차됩니다. 분이가 이원의 방을 청소하다가 그의 서책에 손을 얹고 사색에 잠기거나 이원이 분이를 바라보는 시선에 복잡한 감정이 깃드는 모습이 긴장감 넘치는 배경음악과 함께 펼쳐집니다.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 질서가 사회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양반과 노비는 마치 하늘과 땅처럼 구분되었고 이 간극을 넘어서는 관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금기였습니다. 특히
양반 남성과 천한 신분의 하녀 사이의 정부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나아가 사회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죄로 여겨졌습니다. 만약 발각될 경우 남성은 가문에서 제명되거나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치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거나 아예 목숨을 잃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죠. 분이와 이원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금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시도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 전체의 존망과 직결되는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이원에게 분이는 어쩌면 잠시의 일탈 혹은 숨막히는 현실 속 한 줄기 위안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이에게 이원은 삶의 전부이자 동시에 그녀를 파멸로 이끌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위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그들이 처한 각자의 외로움과 답답함이 서로에게 투영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분이는 낮은 신분 때문에 겪는 서러움과 미래 없는 삶 속에서, 이원은 양반이라는 굴레 속에서 느끼는 압박과 진정한 이해를 갈구하는 마음 속에서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의 감정을 더욱 은밀하고도 절박하게 만들었으며 파멸이 예견된 길을 걷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과연 그들은 이 위험한 관계를 얼마나 더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감정은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 갔을까요? 안방에서 분이가 이불을 개거나 차를 올리는 등 일을 하는 동안 이원은 서책을 읽는 척하며 분이를 곁눈질합니다. 분이 역시 그 시선을 느끼고 애써 모르는 척하지만 붉어진 뺨과 떨리는 손끝에서 미묘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원이 우연히 분이의 손에 닿는 순간 짧지만 강렬한 스파크가 튀는 듯한 연출이 긴장감과 동시에 애절함을 더하는 배경음악과 함께 펼쳐집니다. 양반집 안방은 늘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지만 동시에 주인과 하녀가 은밀하게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도 유혹적인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분이는 매일 아침 도련님의 안방을 정리하고 저녁에는 등불을 켜고 차를 올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들의 시선은 점차 끈끈한 실타래처럼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눈빛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읽어내는 듯한 애틋한 시선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원은 분이에게 책에 적힌 시 한 구절을 읊어주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분이는 그 시의 의미를 헤아리며 도련님의 숨겨진 외로움과 고뇌를 읽어냈죠. 때로는 이원이 실수인 척 분이의 손을 스치거나 분이가 차를 따르는 동안 이원이 그녀의 손목을 살짝 잡는 등의 은밀한 접촉이 이어졌습니다. 짧은 순간의 접촉이었지만 그들의 심장은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쌓여가면서 그들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 갔습니다. 낮 동안은 그저 주인과 하녀로서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밤이 되면 그 가면은 벗겨지고 서로를 향한 간절한 갈망만이 남았습니다. 안방은 그들에게 금지된 욕망을 품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지옥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잠깐이나마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느꼈지만 그 자유는 너무나도 위태롭고 짧았습니다. 이처럼 은밀하고 위험한 시선과 접촉을 통해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관계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들을 향한 발각의 그림자는 이미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줄타기는 과연 언제쯤 끝을 맺게 될까요? 밤늦은 시간, 안방 문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과 그림자, 다른 하녀나 노비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멈칫하는 모습,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문을 응시하다가 이내 고개를 젓고 지나가는 모습이 긴장감 넘치는 카메라 워크와 배경음악과 함께 펼쳐집니다. 금지된 관계가 깊어질수록 분이와 이원의 만남은 더욱 은밀해지고 동시에 대담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양반집이라는 곳은 수많은 눈과 귀가 도처에 깔려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안방은 안주인과 다른 하녀들의 시선이 끊이지 않는 집안의 모든 기운이 모이는 중심부였습니다. 분이와 이원의 은밀한 만남이 잦아지면서 주변의 의심 또한 점차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을 품은 이는 바로 같은 하녀들 사이에서였습니다. 분이가 밤늦게까지 안방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평소와는 다른 미묘한 표정을 짓는 것을 눈치챈 하녀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질투나 호기심으로 분이를 주시했지만 점차 수상한 정황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련님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방 문 틈새로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오거나 새벽녘 인기척이 들리는 날이 잦아졌던 것입니다. 또한 분이의 얼굴에 피어나는 묘한 생기와 때로는 애써 감추려 해도 드러나는 불안감이 다른 이들의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안주인 또한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서책을 읽는 도련님의 학구열을 칭찬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도련님의 표정이나 분이와 마주칠 때의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마리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키며 그들의 비밀을 조여 오는 발각의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집에서 하녀와 주인의 관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처음에는 모두가 그저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했지만 쌓여가는 증거들은 점차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이 위태로운 비밀은 언제쯤 터져버릴까요? 그리고 어떤 치명적인 증거들이 그들의 파멸을 재촉할까요? 과연 누가 이 치명적인 증거들을 가장 먼저 알아챘을까요? 안방 바닥에 떨어진 자수 놓인 비단 조각이나 분이의 머리에서 빠진 듯한 작은 비녀가 클로즈업됩니다. 이불 속에서 발견된 낯선 머리카락 혹은 평소와 다른 도련님의 흐트러진 옷깃 등 발각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차례로 제시되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금지된 관계는 아무리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해도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양반집 안방은 사람의 손길이 자주 닿는 곳이기에 사소한 단서 하나가 치명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분이와 이원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한 주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행적을 주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의 비밀을 드러낼 수상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견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떨어진 장신구였습니다. 분이의 머리에서 빠진 듯한 작은 비녀나 옷에서 떨어져 나간 자수 조각이 안방 바닥에서 발견되곤 했습니다. 분이는 늘 조심하려 애썼지만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밤늦게까지 이어진 만남의 흔적은 늦은 밤 인기척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한녀들이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 안방 근처에서 들리는 희미한 발소리나 속삭임이 그들의 귀에 포착되곤 했습니다. 이외에도 안방을 정리하던 중 이불 속에서 발견된 낯선 머리카락이나 평소 단정하기로 소문난 도련님의 옷깃이 유독 흐트러져 있거나 옷고름이 풀려 있는 것을 목격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도련님의 방에서 평소 피우지 않던 향냄새가 나거나 분이가 들고 온 차에서 평소와 다른 향긋한 향이 났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증거들은 처음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깊어질수록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하나의 위험한 진실을 형성해 갔습니다. 특히 눈치가 빠르고 시기심 많은 동료 하녀나 집안의 대소사를 꿰뚫고 있는 안주인 혹은
집안의 권력 관계를 이용하려는 다른 노비들에게 이러한 증거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밀고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과연 이 치명적인 증거들은 누구의 손에 의해 안주인에게 전달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밀고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리고 가장 잔혹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양반집 안방에서 벌어진 금지된 관계는 결국 내부자의 밀고로 인해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한 여가 안주인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장면이 화면에 비칩니다. 안주인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불신이, 이내 분노와 경멸이 서립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분이를 노려보는 안주인의 시선이 교차되고 분이는 불안감에 떨며 시선을 피합니다. 배경 음악은 절정으로 치닫는 긴장감을 연출합니다. 과연 누가, 그리고 왜 이 치명적인 밀고를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복잡한 인간 본성과 조선시대의 잔혹한 신분 질서가 얽혀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밀고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기심 많고 눈치 빠른 동료 하녀입니다. 분이가 도련님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는 것을 질투하거나 혹은 분이의 신분 상승을 막으려는 의도로 밀고를 했을 수 있습니다. 한여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과 견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분이의 비밀은 약점이자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집안의 질서를 중시하는 노비입니다. 이들은 가문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자신의 책무로 여기거나 혹은 주인에게 충성심을 보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밀고를 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밀고자는 바로 안주인입니다. 안주인은 집안의 명예와 가문의 대를 잇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들의 분류는 곧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고 가문을 더럽히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죠. 그녀는 도련님과 하녀의 관계를 직감적으로 눈치채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미심쩍은 상황들을 주시하며 증거를 모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인해 밀고를 결심했을 것입니다. 밀고의 과정은 대체로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수상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안주인에게 보고하거나 혹은 다른 한여가 안주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분이와 도련님의 관계를 암시했을 것입니다. 안주인은 이러한 밀고를 통해 자신이 의심했던 바가 사실로 드러나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에게 분이는 단순히 금기를 어긴 하녀가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고 가문의 명예를 짓밟은 용서할 수 없는 존재로 비쳤을 것입니다. 이 밀고는 단순한 고발을 넘어 양반가의 엄격한 질서와 여성의 순결을 강요하는 사회적 폭력이 하녀에게 가해지는 비극적인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파국적인 발각의 순간 분이와 이원의 운명은 어떻게 뒤바뀌었을까요? 과연 이 참혹한 진실을 마주한 하녀의 운명은 어떻게 뒤바뀌었을까요? 분이와 이원의 관계가 발각되는 결정적인 순간은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안방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여느 때처럼 안방에서 이원과 분이가 마지막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원은 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을 속삭이고 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이원을 올려다봅니다. 자신들을 향해 드리워진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서로에게 의지하며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던 그 순간 밖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안주인은 앞서 밀고를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인내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노비들을 이끌고 직접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분이와 이원이 서로에게 기대어 속삭이던 바로 그 순간 안방 문이 격렬하게 열리고
들이닥친 안주인의 서슬퍼런 눈빛과 노비들의 거친 손길은 그들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안주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이원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얼어붙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분이는 공포에 질려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비명은 허공에 흩어질 뿐 아무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안주인의 얼굴에는 모멸감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고 그녀의 명령 아래 분이는 무자비하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갔습니다. 이원은 충격과 절망 속에서 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노비들에 의해 제지당하며 속수무책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간 분이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은밀한 사랑을 나누던 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금기를 어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마주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반전은 그들의 사랑이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조선 사회의 잔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원 역시 엄청난 치욕과 함께 가문의 엄중한 질책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그의 운명 또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과연 분이에게 내려진 잔혹한 심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숨결은 어디서 멈추게 될까요?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비극적인 최후뿐이었을까요? 금지된 관계가 발각된 직후 하녀 분이에게 내려진 심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나 별차에 갇혀있는 분이의 모습이 화면에 비칩니다. 멍투성이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절망에 찬 눈빛이 클로즈업 됩니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그녀의 모습. 누군가 그녀에게 음식을 던지듯 내려놓거나 위협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모습이 절망적이고 암울한 배경음악과 함께 펼쳐집니다.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 금기를 어긴 천한 신분의 여인에게는 어떠한 자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인으로 취급되었고 초기 처벌은 그녀의 육체와 정신을 극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발각되자마자 분이는 가장 먼저 안방에서 끌려나와 다른 노비들의 시선 속에 모진 매질을 당했습니다. 이는 다른 노비들에게 경고를 주는 동시에 그녀의 죄를 만천에 드러내는 공개적인 치욕이었습니다. 온몸에 피멍이 들고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분이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흐느끼고 절규할 뿐이었죠. 매질이 끝난 후 분이는 즉시 음침하고 습한 별차에나 창고에 감금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눕혀진 채 제대로 된 음식도 주어지지 않았고 어떠한 치료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절망감과 자신을 향한 가족들의 비난, 그리고 도련님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쥐와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어둠 속에서 홀로 두려움에 떨었고 낮에는 언제 다시 끌려다가 더 심한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초기 처벌은 단순한 체벌을 넘어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분이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가문에 해를 끼친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분이는 아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련님과의 짧았지만 강렬했던 사랑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절망과 고통, 그리고 다가올 죽음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잔혹한 신분제와 가부장적 사회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과연 그녀의 마지막 숨결은 어디서 어떻게 멈추게 될까요? 이 모든 비극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분이에게 내려진 잔혹한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분이가 밧줄에 묶인 채 끌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생기를 잃었고 얼굴에는 체념과 공포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내에 인적이 드문 외딴 숲이나 강가로 끌려가 처형당하는 모습이 간접적으로 묘사됩니다. 직접적인 잔혹함보다는 비극적인 분위기와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 집중합니다. 배경음악은 슬프고 비극적인 절정을 향해 치닫습니다. 조선시대 금기를 어긴 하녀의 최후는 대개 비참한 죽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혹은 다른 노비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그녀의 목숨은 한낱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되었죠. 며칠간의 감금과 고통 끝에 분이는 인적이 드문 외딴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삶의 마지막 불꽃마저 꺼진 듯한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 직감했을 것입니다. 차가운 칼날이 목을 죄거나 강물에 던져지는 등의 잔혹한 방식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녀의 마지막 숨결은 아마도 사랑했던 도련님의 이름을 속삭이며 혹은 아무도 알지 못할 자신의 한 맺힌 삶을 한탄하며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밤중에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그 누구도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기억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의 흔적은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어쩌면 멀리서 이원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절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단 한 번의 사랑을 갈망했던 한 여인의 순수하고도 위태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하녀의 죽음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가 낳은 비극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의 잔혹함,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적인 욕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기록인 것입니다. 비록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녀의 마지막 숨결에 담긴 비극적인 사랑과 절망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들의 사랑은 그토록 큰 죄였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이 끝난 후 양반집 안방에는 어떤 흔적들이 남게 되었을까요? 조선시대 양반집 안방에서 벌어진 금지된 관계, 그리고 들켜버린 하녀의 최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화면에는 다시 고요해진 양반집의 안방이 비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남아있는 얼룩이나 바람에 흔들리는 창호지 문에서 잊혀지지 않는 비극의 흔적을 암시합니다. 이원이 고뇌의 찬 표정으로 앉아 분이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이 짧게 스쳐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없는 안방의 빈 공간을 비추며 먹먹한 여운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치정극을 넘어 조선이라는 시대가 가진 본질적인 모순과 인간 욕망의 충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엄격한 신분제도와 유교적 가치관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었지만 동시에 인간 본연의 감정과 욕망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잔혹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하녀 분이와 도련님, 이원의 사랑은 이러한 사회적 금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의 벽을 넘어서는 용감한 시도였지만 동시에 파멸을 예고하는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분이는 가문의 명예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했고 그녀의 목숨은 한낱 금기를 어긴 대가로 잔혹하게 거두어졌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선시대의 수많은 약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억압의 상징이며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감정은 신분이나 사회적 제약으로 완벽하게 통제될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금기를 깬 자에게 내려지는 사회의 가혹한 심판,
특히 약자에게 집중되는 폭력의 잔혹함을 목도하게 됩니다. 분이의 비극적인 최후는 우리에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또 다른 형태의 금기와 폭력 속에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사회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있는지 깊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양반집 안방에서 벌어진 금지된 관계는 그렇게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끝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질문을 남깁니다. 어쩌면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억압된 시대 속에서 피어난 가장 순수하고도 절박한 인간적인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